법무사님과 함께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법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철학적인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요. 아주 의미가 있는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법 얘기 안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어떤 걸 주제로 얘기하실 예정이십니까? 오늘은 왜 이제 우리가 가끔 그 인간이 네, 밤 하늘에 별을 쳐다보잖아요. 네, 근데 별을 쳐다보면서 이유 없이 쳐다보는 건 아니죠. 별이 위에 반짝반짝. 위에 있으니까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무슨 기억에 이끌려서 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엄청 깊게 연구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별이 좋아서 별만 그렇죠. 보면 가슴이 뛰어서 그래서 이제 천문학 공부하면서 깊이 파고드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많죠. 예. 그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자연 생태계에서 우리가 이제 연어를 보자고요. 예. 연어가 우리 한국에서는 남대천에서 예. 그 산란기에 산란을 해서 치어가 이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한 3,400만 마리가 나가거든요. 나갔다가 한 3년에서 5년, 길게는 6년까지 태평양으로 나가서 알래스카의 베링 해협을 돌아서 다시 그 남대천으로 돌아와요. 그 회귀한다고 그래서 회귀어라고 그러잖아요. 네. 돌아온다는 거죠. 회귀. 예, 예. 회귀. 예. 돌아올 획자. 네. 다시 그런데 예. 얘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신기하죠. 그렇죠. 예. 저 연어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갔다 올 수가 없어요. 네. 한 번 나갔다 돌아와서 산란하면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3,400마리가 출발해서 돌아오는 건 1% 정도. 3, 40만 마리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와. 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까? 그러니까 묘하게 네. 그들은 자기가 났던 곳을 이 냄새랄지 환경이랄지 이게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오, 그런 걸 기억하네요. 신기하죠. 예. 누가 리더가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3,400만 마리가 방류했다가 그러면 그 팀이 다시 돌아오는 거냐? 아닙니다. 아, 그것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어머. 이게 그 출발해서 얘들이 3, 4년, 6년까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출발했던 애들도 있고 이게 이제 재작년에 출발한 애들도 있는데 얘들이 산란기가 돼 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누가 가자가 아니고 나 새끼 낳으러 가야 돼. 알을 낳으러 가야지. 예. 이런 게 소액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동시성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같이 돼서 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같이 떠난 자가 10명이 떠나서 10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각각에 있어서 이제 갈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생체에서 리듬에서 우리 알을 날아가야지. 그래서 남대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끼 알을 낳고 이제 그 사람 연어는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철새가 있잖아요. 네네. 철새에 일단 제비를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 네. 제비는 우리 봄에 옵니다. 2, 3월 경에. 2, 3월 경에 왔다가 새끼를 낳고 해서 가을이 되기 무렵에 또 떠나요. 네. 주로 베트남,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동남아시아 강남이 네. 그 강남입니다. 예. 우리 강남 파라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돌아오는데 제비도 자기가 어미가 새끼를 낳던 처마 밑에 제비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돌아오는 일 90%예요. 예. 강남 갔다 이게 흥부 놀부전에서 이 박씨를 복씨라고 그러죠. 복씨 그걸 물고 온 이유가 그들은 주인이 자기한테 해줬던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네. 그게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눈과 귀나 후각이 있을 이유가 없죠. 사람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들도 보고 학습 형태로 해서 생존에 유리한 이 시스템을 탑재해서 학습을 유전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거든요. 생존에 유리한 거. 그러면은 오늘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이거는 나한테 사는데 유리하겠다. 그러면 그게 유전자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탑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봄에 나서 이제 다 저거하고 그 집에 와서 집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쓰고 또 떠나요. 그렇게 주기를 해서 제비의 이 생애는 약 한 3년에서 뭐 길게는 8년까지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서너 번 올 수 있다 그 집으로. 네. 그러니까 보수를 잘 해놓는 거예요. 철새들은 리더가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 맨 그 앞에 얘기를 있는. 이제 그 새의 이 무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야, 새는 짧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별 얘기하다가 새 아니 얘기까지 그 얘기가 그 연관이 돼요. 연관이 돼요. 예. 네네. 일단 예. 새는 그 무리가 네. 낮에는 먹이 활동을 할 때는 개체로서 하나가 먹이를 찾고 해요. 예. 근데 이 해질 무렵 노랗게 석양이 물들 무렵에는 무리 전체가 모여요. 네. 모여서 그 하늘에서 이 새의 군무를 하는데 리더가 있지를 않아요. 동시에 움직여요. 예.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양자역학으로 푸는 거예요. 아, 예. 예. 그 어렵다는 양자. 예, 그 양자역학이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하나는 파동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하나는 그 개체의 하나의 이 단위로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보는 순간 그게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보는 순간 결정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양자역학에서 예. 슬롯 실험을 해요. 이게 이 구멍을 통해서 딱 쏘면은 가서 원자가 하나 박히느냐, 예. 아니면은 이게 그 파동이라면 스펙트럼이 생길 텐데 예. 이거는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모르죠. 예. 그거는 우리가 그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예. 수레된 거에 이 고양이 실험이 고양이 실험. 거기서 할 때 하나는 만약에 그 원자가 나가서 때리면은 독이 든 걸 때려서 죽었을 거고 스펙트럼이 파장이 갔으면 안 죽었을 거 이런 실험들을 한 런슬리 실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실험들인데 그래서 이 움직일 때 아까 리더가 이게 없는 거는 동시성, 걔들이 그냥 하나의 이런 파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도대체 새의 리더는 누구냐? 새의 리더는 없습니다. 이거야. 그냥 맨 앞에 가는 새는 동기화돼서 예. 이게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한 판으로. 예. 그게 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한 마리가 있잖아요. 예? 우두머리가. 아니 그거는 걔가 우두머리가 아니고 아. 거기에 있는데 자 그래서 예. 이제 기록이 철새 비행으로 갈 건데 예. 이 철새가 올 때 이게 그 편대를 이뤄요. 네네네. 꼭지점을 해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네. 이렇게 쭉 이게 오는데 예. 야 내가 피곤하니까 네가 와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기화가 돼 있으니까 하나가 얘가 지쳐 들어가면 자동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 자동으로. 자리 이동을 하네요. 자동으로. 그래서 내가 야,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이 새들을 모르고 지구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우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연장자 새가 맨 앞에서 지휘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도대체 리더는 누구냐 네. 명령은 누가 내리는가 아무도 명령 체계가 없고 리더도 없고 내리지 않습니다. 동기화 어허. 그냥 네. 생존의 법칙이 동기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 아까 황혼에 군집해서 무리가 모일 때는 예. 왜 모이는가 회의하려고.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낮에 먹이 활동을 해서 이게 얻은 정보 이 정보가 기억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각각의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새들이 자기의 먹이를 활동을 했던 학습 이 경험을 동기화되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정보를. 아, 예.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먹이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1000마리가 적정해. 근데 지금은 1100마리야. 요번 할 때는 산화 제한을 해. 새끼를 알을 낳지 마라. 나면은 우리가 공멸할 수 있어. 먹이가 모자르면은 부족하니까요. 새끼가 나면은 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돼. 산화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1000마리인데 900마리면 경쟁 군에 대해서 우리가 군력이 이게 이게 힘이 좀 약해. 그러면은 1000마리를 채워야 돼. 이렇게 하는 게 개 무리들의 저녁의 회의입니다. 예. 아닌 것 같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럴 수 그래서 있겠죠. 얘들이 생존하면서 이 하늘에서 빙빙 도는 건 이 다른 경쟁 새들에게 우리 무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힘을. 접근하지 말고 까불지 마라. 네네. 이렇게 그렇게 새들인데 그 새들은 우리가 그 한국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예를 들어야 쉬워요. 네. 주남 저수지로 얘들은 가을에 9, 10월경에 와요. 주남 저수지는 어디에 있나요? 저기 창원에 아, 네. 낙동강 그 저기 하류 그쪽에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남 거기 그 저수지는 창원시에서 이게 생태계를 관리를 해요. 이 새들이 이게 그걸 오는데 우리가 이 낯들고 갈대숲을 빈다든가 이게 그 그러면 안 저기 됩니다. 뭐야 이 무슨 뭐 약을 풀어서 고기를 잡는다는 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엄격히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태 늪이 이게 보존하는 게 창원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는데 걔들은 러시아의 바이칼호에서 와요. 예. 네, 한 2만 킬로에서 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가을에 이제 그 다 먹고 겨울을 나고 가을에 이제 그 봄에 또 이제 바이칼호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걔들이 이제 그 환경을 쫓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연어도 회귀를 했어. 예. 즉 귀향을 했단 말이에요. 이 철새도 귀향을 하고 또 오고 가고 자기의 장소로 정확한 장소로 옵니다. 정확한 장소로. 인간은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간다고. 본향으로 가죠. 그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의 이게 그 얘들은 그 생태계에 있는 애들은 기억이 돼서 이렇게 오지만은 인간은 그 기억이 아슬 가물가물한 거예요. 전혀 모르죠. 전혀. 네. 가물가물해서 소위 얘기해서 미로를 만들어 놓고 네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알아서 찾아와. 안 돌아가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건 아닐 네. 거고요. 그런 건 아닐 거고. 아닙니다. 자, 네. 이제 왜 아까 내가 그 연어하고 새들의 이게 생태계의 그 시스템을 정했냐면 정확한 그곳으로 오잖아요. 기억하고. 예. 그러면 우리 인간도 어느 곳인가는 정확하게 그 어디서 왔는지 원초 뿌리 이 루트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을 쳐다보면서 나는 어느 별에서 왔는가. 이게 별을 보면 먹먹해지고 이 좀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밤하늘의 별. 아름답다. 우리가 네. 별에서 왔다고 해요. 하는데 그런 별이라는 것은 다른 행성을 얘기하겠죠. 그렇잖아요. 다른 행성, 네. 다른 행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을 가잖아요. 예. 화성을 가고 중국 창어가 달 뒷면에 가서 붙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무슨 그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 척박한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어떤 정보가 있어서 갈까요?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가 있어야지만 로켓도 띄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정보일까요? 그 정보가. 어떤 정보라니요? 거기가 지구하고 비슷한 그 환경을 예. 찾잖아요. 행성들은 우리가 예. 그 인간이 와서 이게 그 왔음직한 곳을 찾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이게 적극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프로들은 헛발질을 하지 않아요. 축구에서 프로스타가 헛발질하는 거 봤어요. 네. 하나하나 동작에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일론 머스크도 그 스타링크를 하고 얘들이 그 로켓 저 리턴해서 다시 재생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를 하고 우주에 그 지금 로봇을 그 만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화성에 가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게 자제하고 몇 가지만 화성으로 올려 보내면 거기서 광산에서 채굴도 하고 거기서 기계를 세팅을 해서 이 로봇이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간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슬라가 갈 때 이유가 테슬라 자동차가 테슬라잖아요. 네.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그 이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가 니콜라스 테슬라라고 있어요. 에디슨하고 같은 1800년도 1900년 올 때에 많은 이런 과학적 발명품이 그 나왔을 때 이 니콜라스 테슬라가 직류가 대세했을 때 그 사람이 교류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와이어레스 이 통신을 전기를 교류를 선 없이 보내겠다. 이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에서 그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실험을 하는 와중에 화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를 패턴을 조사하니까 이거는 자연에서 나오는 패턴이 아니고 규칙을 가진 이런 패턴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때 문명의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테슬라가. 네. 그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니콜라스 테슬라는 화성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100% 확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예. 두 번째는 수메르 문명에서 예. 리비루 행성에서 지구의 원정대가 왔던 아누나키들의 네. 기록에서 그 아누나키를 인솔하고 온 지구 원정대장은 엔키예요. 엔키. 예. 그래서 엔키의 서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네. 리비루 행성에서 지구까지 온 행적을 2만 5천 장의 점토판에 이 서령 문자로 썼다라는 네. 게 엔키의 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카리아 시친이 그걸 해석을 했어요. 했습니다. 네. 해석을 해서 왜 왔나 얘들이 리비루 행성에서 우리가 그 얘들이 올 때 리비루 행성은 지금 현재 지구와 같은 온난화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태양으로부터 오니까 오존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이게 이 생명체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면은 우리가 화산재를 올려서 인위적으로 오존층을 만들자 해서 이 그 휴화산에다가 거기다 폭발 장치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작업이 실패를 했어요. 예. 실패를 했는데 다음에 또 그런 시도를 하려면 촉매제가 필요한데 그 촉매제가 금이에요. 네. 금. 얘들이 이제 우리가 나사에서 이게 다른 행성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듯이 걔들도 거꾸로 다른 행성을 찾고 있다가 지구에 금이 많다는 걸 알고 원정대를 출발시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야기처럼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 내용이 그냥 만들어낸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의 점토판에 하나하나 기록입니다. 기록이 돼 있는 내용을 지금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듯이 하나하나 풀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기록입니다. 네, 기록을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근데 얘들이 금을 찾으러 오려고 그랬는데 네. 리비루 행성은 주기가 1000년 주기예요. 태양으로. 예. 그다음에 우리 이 지구는 365일 주기예요. 예. 근데 얘들이 그 리비루 행성에서 아누나키들이 올 때 이 궤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기착지로 활용한 게 화성이에요. 아, 네. 화성으로 와서 그들이 화성에 와서 구조물을 건설을 하고 지구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 표면을 나사에서 관측하고 뭐를 할 때 이 구조물들이 보이는 이유들이 그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다 붙이잖아요. 네. 이거 피라미드 같이 생겼는데 이거 무슨 거석에 조각한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걸로 음모론이니 감론을박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 엄청 얘기가 많은데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예. 일론 머스크가 누구예요? 지구 최고의 천재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화성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네. 왜 패스파인더 같은 로버들이 가서 촬영을 했는데 온 황무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뭐를 해? 일교차는 너무 엄격하게 급격하게 일교차 예, 심하죠. 예, 예. 그리고 모래 폭풍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거길 왜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네네. 자, 우리 그 지구에 혹시 외계에서 어떤 그 탐사선이 온다면 네. 로스앤젤레스시나 뉴욕시로 떨어질까요 혹시? 아니요. 레바다 사막이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없는 이런 예. 고비 사막이나 이런 데 떨어져서 서서히 움직이겠죠. 그렇겠죠. 살펴보고. 아니, 그거하고 바닷속?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 아까 모래폭풍 온도차 생명이 그렇게만 살 수 있나요? 지하에서는 살 수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지구인들이 참 멍청하다고. 아니 왜
마당에서 사느냐고 집 안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살아야지 왜 마당에서 살고 있냐고 이런 얘기를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우습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자, 들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면은 예. 지하 도시가 생존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뭐든지 생명체는 우리 기준 공기로 살 수 있다. 근데 우리 심해에 가면은 물고기가 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저기 마그마가 흐르고 이런 데도 생명체가 있잖아요. 네. 그들은 뜨거워야 사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는 적정 온도. 음흠. 이게 그 저기 우리 인체 온도를 넘지 않은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의 고온도 36.5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고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그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갑자기 지금 떠올랐는데요. 어렸을 때 말이에요. 네.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옷장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논다든지 네. 책상 밑에 들어간다든지 네, 네. 그리고 요즘 왜 집 안에 네. 자그마한 1인용 텐트를 거실에 놓고 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그거가 혹시 그건 왜 그럴까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아니면 지구 속에서 살고 있었던 DNA의 흔적인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그 저 중요한 건 어머니 자궁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네. 있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네네. 편안했어요. 아하, 왜? 네. 그냥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양분 받고 어머니가 보호해주고 있으면 그렇죠. 웅크리고 있는 거. 예. 그 기억 때문에 동굴, 텐트 이런 데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이를 벽장 속에 숨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어머니의 아, 네. 이게 그 자궁에서 자랐던 기억을 예.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그게 이제 다시 우리가 얘기로 돌아가서 자 아까 이제 별을 보는 이유를 이제 우리 고향을 저 기억을 찾아서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왔을 때 왜 이 그 고기나 새들한테는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장치를 메커니즘을 세팅을 해놨는데 예. 인간에게는 안 왔냐 이거야. 그러게요. 우린 다 잊어버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니들이 빨리 돌아올까 봐. 빨리 빨리 돌아올까 봐. 왜 빨리 돌아가면 안 되나요? 예, 니들이 네. 간 곳에서 예. 그래도 우주 문명을 발전을 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너는 수많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생리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네. 그렇고 모든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변화가 있는 것들을 왜 그런지 니들이 찾아봐. 그게 물리학 아니에요? 생명체가 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그게 이런 것들이 그 저 생화학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찾아서 지구를 전체를 알고 나를 올 때 그때 너희들을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네네. 니들이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게 미치오 가쿠 물리학자가 말했듯이 13차원에 살고 있거든요. 누가요? 다른 우리 인류가? 다른 행성은 다른 행성은 13차원에 있다는 13차원인데 거예요. 우리는 겨우 3차원에 3차원이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는 길이 이제 조금 앞당겨졌어요. 어허. 인공지능의 발달로. 예. 자, 우리가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문자로 이렇게 수많은 문명들이 이게 난해한 글자들을 해독 못한 글자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걸 인공지능에 스캔을 시킵니다. 스캔을 시켜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언어와 각국의 언어하고 전부 넣어놓으면은 예. 퍼즐 맞듯이 문자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문장을 전부 뜻을 풀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하나는 바다에서 이 고래, 향유 고래를 갖고 요새 그 고래의 언어를 연구하고 예, 있거든요. 많이 하고 아시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래, 향유 고래도 우리가 그냥 쟤들은 뭐 꽥꽥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게 아니고 야 철수야 나 지금 저 밑에 내려가서 이게 그 저기 사냥하고 올 테니까 너 저쪽 옆에 섬 근처 있지 그 근처에서 30분 후에 만나 정확하게 30분에 올라옵니다. 이 패턴을 인공지능이 해놓은 거예요. 대화를. 네네. 그러면은 이 심해에서 있는 이런 활동하는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외계하고 언어할 수 있는
습득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계인을 보고 싶니? 외계인이 궁금하니? 그러면은 돌고래를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외계인은 우리 뭐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들은 설명이 불가하고 아직 이런 정보를 했다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이런 거나 종교나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있어 하고 공개하는 신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종교에서 이거 뭐야 들고 일어나서 있든 없든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계인 비확인 비행 물체 이런 거 공개한다 하는데 공개한 것들이 그렇게 몇 가지 없죠. 네. 중요한 것이 네. 없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네. 예, 저 타미 리 존스하고 윌 스미스가 까만 양복에 딱 이 사람들이 딱 오면은 우주에서 뭔가가 떨어져서 먼저 갑니다. 야, 너 이거 봤어? 그러면 칙 가서 기억을 지우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여기서는 실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지구의 첫 번째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에게 포착된 건 1947년 로즈웰 공군기지에 추락한 예. UFO예요. 예. 걔들이 거기에 와서 떨어졌는데 얘들이 왜 1947년에 왔을까요? 그렇게요. 왜 47년에 왔을까요? 궁금하죠. 핵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러면 1945년에 예. 8월 13일, 8월 7일인가에 히로시마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나가사키를 때렸잖아요. 예. 그들이 그 우주를 또 그들의 다른 어나더 행성에 나사가 있다고 보자고요. 저 폭발이 어떻게 지구에서 저게 일어났지? 저 폭발로 인해서 우리 우주 행성 자체의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 조사해봐. 그래서 걔들이 준비해서 온 게 47년에 온 거예요. 아하. 왜 네. 그 뉴멕시코주의 로즈웰 공군 그 기지 근처일까? 거기 오펜하이머가 핵실험. 거기서 실험을 네.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저 공군 기지에서 싣고 이게 일본 근처에 어느 태평양의 섬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봐. 그걸 조사하러 온 거예요. 그거가 아직도 다 문이 다 안 열렸어요. 아직도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네, 안 논란이 열렸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네바다 구에 있는 그 스페이스 51, 네. 제51 구역이 우주에서 온 물체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역설계를 하고 있어요. 역설계.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은 안 해봤기 확인하지. 때문에. 뭐 정부에서 공식 발표도 안 했어요. 네. 그렇게 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나온 것들이 셀쓰기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것들. 얘들 우주선들에 있어서는 관성의 법칙이 작동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 같이 운전대가 있거나 무슨 레버가 있거나 이런 게가 없어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네네.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까지 하면서 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요 3차원의 우리 인간 가지고는 안 되지 안 되죠. 않을까요? 13차원에서 13차원으로 네. 가야죠. 그 천재들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제 아까 향후고래의 대화 패턴과 네. 이런 사어들 고문서에서 이런 문자를 하는 거나 우리가 그 페루에 있는 나스카 문양 같은 것들 네네. 나스카 문양 같은 건 공중에서 비행기로 있지 않으면 그게 보이질 않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이게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건설을 했을까요? 저는 그 나스카 문양도요. 엄청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비바람에 먼지에 그게 지워질 것 같은데 네. 그게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오랜 기간이 남겨져 있다는 거 저는 그것도 굉장히 그렇기 신기해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스카 문양이나 네. 그다음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예. 그다음에 잉카 문명의 쿠스코나 그다음에 이런 동남아 섬들에 있는 거성 문화들은 네. 즉 하늘에서 온 혹시 나를 찾으러 올 때 나 여기 있어. 네네. 이 표시를 해둔 거예요. 예. 그 표식들을 그들이 알게끔 표시를 해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틀림없이 별에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무의식 속에든 의식 속에든 그런 향수에 갇힌 기억들이 기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별을 가고 또 이런 문 만들고 하는 일들이 전부 즉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더도들도 않을 겁니다. 지금 권도환 본부사님께서 해주신 얘기는 여러 이론들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이게 정확하게 이겁니다라고는 아직은 정확하지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예. 네, 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흥미롭게 얘기를 나눠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스티븐 스필버거가 이 영화를 하나, 그 로즈웰 공군이 추락한 UFO, UAP 이런 거에 대한 영화일 거예요. 예고편을 봤는데요. 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예, 그 사람이 쉰들러 리스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사가 엄청 그리고 그렇죠. 이 사람은 우리가 여기 스페이스 50일이 PT1이 있듯이 이란에는 팔라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란에도 그런 게 있군요. 똑같은. 거기는 구글 지도나 이 지도상에선 전혀 이런 내비게이션 안 나옵니다. 예. 지워진 곳. 지도에서 지워진 곳 두 군데가 있어요. 예. 그 스티븐 스필버거가 유대인이거든요. 정보를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화 그 제작비에 이런 거 투자해서 들 때 헛돈 들이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봤습니다. 인터스텔라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사실은 담고 있는 건데요. 그쵸. 그 장면만 보면 안 되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MIT에 가서 몇 년 동안 네.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걸 공부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만큼 과학적인 정보를 다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와,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주인인지 어쩜 영적인 어떤 힘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영화에 담아줘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웠고 와 저걸 또 영화로 저렇게 낼 수가 있구나. 롤란 감독이 그게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헛돈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삐익 가갖고 그 영화에서 타고 확 도착한 곳이 PT1이에요. 50일 구역이에요.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구역이 네바다에 있는 50일 구역인 거예요. 아직도 그 50일 구역에는요 못 갑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네. 카메라 들고 뭐 그러는데 네. 그게 50일 구역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그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없죠. 그래서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정보를 발설하면 식구들을 전부 오염하다는 이런 압박을 받기 때문에 네네. 그 서약서를 쓰고 걔들은 거기 가는데 차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행기가 그냥 딱 떨어져서 딱 왔다. 그 넷플릭스에 네. 외계인, UFO, 정부 기밀 이것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정보와 관련해서 사라진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요. 많습니다. 예, 기록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냥 기록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런 분들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그 기록 자체가 없어져요. 네, 네. 이런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철저하게 이거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 층의 힘이 이걸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말들을 네, 합니다. 있다고. 네네. 우리는 그냥 전해들은 얘기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그 부대를 운영하는 부대가 맨인 블랙이라고. 아, 그래서 그 이름이 맨인 네, 블랙이라고 검정 나오네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 너 봤어? 예. 걔들이 어느 물체가 이 행성에서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가는 부대가 그 부대예요. 네네. 그러면 얘들이 여기 떨어졌으면 1, 2 금방 갈까요? 어느 부대는 500마일부터 퍼지내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다큐멘터리 보잖아요. 네.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꼭 나타나요. 그 경험하신 분들 앞에. 그게 예. 바로 그 부대가 검정 양복에 키 크고 네네네. 이런 애들이 네. 맨인 블랙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좀 알고 작품을 좀 보면은 어쩜 이해가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얘기하셨던 수메르 문명의 네네, 리비루 행성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네. 이런 것도 자료 찾아보시면 그게 뭐야? 수메르 문명이 뭐야? 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자료 찾아보거나 유튜브에서 바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살펴보면은 흥미롭습니다. 저는 그 번역하신 분이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카리아 시친이 번역을 했는데요. 예. 이제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그 저거를 이 추론도 하고 상상 당연히 잘 모르는 건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도 맞추잖아요. 네네.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뭘까 하면은 예. 아 이건 이거야 이 글자를 맞추듯이 맞춰갔는데 예.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걸 철저히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예. 인공지능을 아마 해석은 내가 했다고 봐요. 보는데 이거를 밝히면 어휴,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냥 닫어. 음흠. 지금 현재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네. 이렇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얘기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권두환 법무사와 함께 인간이 별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라이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